커피가 왜 이렇게 맛있지? 달라? 해발 1500m 고산지대에 위치한 관광휴양도시 달랏. 인천에서 달랏까지 비행시간은 약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2시간이 느립니다. 베트남 속 작은 유럽 달랏. 시원한 폭포와 자연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 덕분에 휴양여행을 가기에 좋고요. 가족이나 모임 등 단체 여행을 떠나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날씨가 쾌적하고 물가가 저렴해 최근 한 달 살기로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달랏은 1년 내내 쾌적한 기온을 유지해 영원한 봄의 도시로 불리는데요. 사계절 언제 가도 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11월에서 4월은 건기, 5월에서 10월은 우기이며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남아 지역보다 일교차가 큰 편입니다. 비교적 선선한 날씨에 달랏. 초여름 옷을 기본으로 준비하면서 일교차를 대비해 긴팔, 긴 바지를 반드시 챙기는 걸 추천합니다. 한낮에 강한 햇볕을 피할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를 준비하면 좋고요. 모기약이나 모기 퇴치제, 그리고 소나기를 대비해 작은 우산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전압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220V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댑터를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베트남은 15일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30일 안으로 베트남을 다녀온 적이 없는지, 여권 만료일은 6개월 이상 남았는지 꼭 체크하세요. 성이 다른 보호자가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꼭 체크해야 합니다. 현지 유심으로 온 베트남 대표 통신사 비에텔, 모비폰, 비나폰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기간별, 데이터별로 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행 일정에 맞춰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베트남 화폐 단위는 동으로, 만동은 하나 약 515원 정도입니다. 환전의 경우 국내에 베트남 화폐를 보유한 은행이 많지 않으니 직접 알아본 뒤 은행 어플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혹은 미국 달러를 큰 단위로 환전해 현지 환전소에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패키지 여행의 경우 현지 비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니 현지에서 쓸 만큼의 소액만 환전하는 게 좋습니다. 베트남 화폐는 1000이 아닌 10,000부터 시작해서 단위가 굉장히 큰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20만 동은 0을 빼고 2로 나누면 우리 돈으로 약 10,000원 정도인 겁니다. 달랏은 동남아 지역답게 물가가 저렴한 편인데요. 로컬 식당 쌀국수 가격이 4만 동, 커피 한 잔에 2만 동 정도로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팁 문화가 없지만 상황에 따라 팁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텔 청소 후 1에서 2만 동, 마사지를 받고 난 뒤 4에서 5만 동의 팁을 주면 되고요. 택시를 타고 1에서 2만 동의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 것도 팁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달랏의 주요 대중교통은 택시, 녹색의 마일린, 흰색의 비나선 등 공인된 회사 택시 이용을 추천합니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미터기를 켜달라고 한 뒤 탑승하는 게 좋습니다. 미터기에는 숫자 0 3자리를 생략한 금액이 표시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으로 표시됐다면 베트남 화폐 10만 동을 지불하면 됩니다. 달랏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차로 약 3-4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교통수단으론 공항 셔틀버스, 택시 등이 있습니다. 공항 셔틀버스 가격은 4만 동으로 정해진 운행 시간은 따로 없고 인원이 모이면 출발하는 시스템입니다. 택시는 4인승의 경우 18만 동에서 20만 동, 7인승의 경우는 30만 동 정도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매력에 푹 빠진 최용규라고 합니다. 패키지 여행으로 한번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친구랑 총 2번 다녔어요.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동남아 중에서 여기가 왜 이렇게 시원하지? 이럴 정도로 서늘한 날씨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쪽 식민지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아기자기한 마을 같은, 뭔가를 하거나 즐기러 가는 곳이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힐링을 하러 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롭게 사부작 걸어다니는 곳이어가지고 도시에서 멀어지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반팔 반바지만 가져갔었거든요. 이제 막상 가보니까 호텔에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가이드분한테 여쭤보니까 달랏은 에어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에. 그 정도로 이제 날씨가 서늘하고, 밤에는 야시장에서 패딩을 팔고 있을 정도로 정말 날씨가 시원합니다. 달랏 야시장 쪽에 잡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내랑 접근성이 좋으니까 바로 옆에 호수도 있고 그런 점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이고, 외곽에 잡으시는 분들은 힐링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조용하고 산책로
같은 거 있고 그런 쪽을 이제 선호하시는 그랩도 있고 택시도 다 있는데 아직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갖춰진 동네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대체로 그랩 택시를 사용을 했고 또 몇몇 분들을 보니까 오토바이를 그냥 직접 빌려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다탄라 폭포인데 좀 신기한 게 루지를 타고 폭포를 보러 이동을 하더라고요. 루지 타는 것 자체도 재밌고 폭포를 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는 것도 루지를 타고 이동하니까 정말 좀 특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꾸란 마을이라고 해서 부족민들이 원래 실제로 살았던 곳을 관광지로 꾸민 곳이라고 하는데 원주민 스타일로 음식도 먹고 마을 바라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하니까 진짜 마음이 평화로워지더라고요. 세 번째 수원흥 호수를 걷고 싶은데 달랏 야시장 바로 앞에 있고 또 시내의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달랏 여행을 갔을 때 제일 많이 봤던 곳임에도 실제로 내려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호수공원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또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행을 왔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동남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랭지 농업을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소나 이제 과일 같은 게 굉장히 신선했고 베트남식 샤브샤브였는데 야채가 너무 신선하고 또 거의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양을 많이 갖다 주시니까 그게 굉장히 맛있었더라고요. 달랏 야시장에 가면은 베트남식 피자라고 해서 가루 구워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피자랑은 맛이 완전히 다른데 또 특유의 맛이 있더라고요. 호불호 없이 좀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비앙 비스트로라는 또 레스토랑이 있는데 베트남 현지식을 좀 이제 퓨전시켜서 만든 이제 레스토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분위기가 정말 깡패인 곳이라 모닥불 근처에서 맥주나 커피 같은 것도 마실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좀 여성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레스토랑입니다. 세 가지 정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커피고요. 달랏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거의 절반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주변에도 카페도 엄청 많고 또 메린 커피 농장이라고 하는 커피 농장이 있는데 족제비 커피도 팔더라고요. 다양한 커피를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티소라는 작물이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해독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와가지고 술 먹고 이럴 때 이제 한 방울 달랏?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달랏 와인이 또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서늘한 기후다 보니까 서늘한 기후 특색 있는 와인이 많아서 와인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나트랑이랑 무이네를 달랏 여행 2번 갔을 때 다 겹쳐서 가봤거든요. 두 지역 전부 특색이 있다 보니까 무이네 가는 것도 괜찮고 나트랑 가는 것도 괜찮다고. 무이네는 사막인데 요새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화이트 샌드윤이랑 레드 샌드윤이라는 사막지대가 있는데 거기서 인생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태국에는 치앙마이가 있다고 하면은 베트남에는 달랏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너무 아재같은 하늘이랑 구름이 손에 잡힐 만큼 멋진 경관을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대도시들에게 지친 분들, 이런 산골 마을인 달랏에 이제 가셔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하나 해주셨어. 어떤 달, 달랏에서 랏. 라떼 한 잔 어떠세요?